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연말정산의 기초 2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대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대해서 뭐 재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합건물 공동주택 업무의 모든 것 주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판도라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랑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죠? 자, 먼저 생긴 거 얼굴을 좀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여러분들이 매달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보시기에 이런 애 자주 보셨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말 그대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에 대한 신고서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회사로 되어 있죠? 여기에 개인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없죠. 신고할 때도 총 인원 5명, 금액 5천만 원 이렇게 신고하지 김말동 씨 100만 원, 뭐 나잘란 씨 200만 원 이렇게 신고 안 하잖아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사업자에 대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 기타 모든 사업에 관련된 모든 소득을 신고합니다. 사업자별, 사업자 등록증별, 사업자별 총액을 신고해요. 그리고 매달 신고하거나 반기 신고하죠. 그리고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도퇴사자가 있으면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신고해야겠죠. 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그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신고를 하는 걸까요? 실제로 발생했잖아요. 연말정산 해야죠. 돌려야 되니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말동 씨가 2021년 11월 30일 날 퇴사를 했어요. 우리 말동 씨가 월급은 받았겠죠. 11월까지 일했으니까. 이 월급에 대해서는 요 근로소득에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분 중도퇴사했으니까 A02 여기다 표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퇴사자니까요. 여기다 표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월급에 대해서 그 분의 월급에 대해서는 간이색 A01에 표시하는 겁니다. 즉, 그 달에 발생된 모든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이색 01에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인 거지 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될 세금과 원래 낸 세금에 대해서 계산을 해놓는 거죠. 그걸 어디다 하는 거냐? 어디다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로소득 중에 중도퇴사라고 있네요.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A02에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그럼 뭐예요? 왜 여기 있는데 여기다 신고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이 메뉴는 우리가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그때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다른 거는 다 나오면 입력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는 없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신고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업자별 총액을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자가 있다면 중도퇴사자에 대한 금액도 또한 급여도 연말정산, 즉 소득세가 맞게 신고되는 중간 소득 계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신고해야 한다. 그 직원에 대한 그달 월급은 간이세액 01에 연말정산, 즉 이분의 퇴사정산은 중도퇴사한 거
만약에 11월 2분에 30일까지 퇴사를 했다면 1월 1일 날 입사했고 11월 30일 날 퇴사했다면 1월 1일부터 11월 30일 분에 대해서 소득세, 이거를 연말정산한 부분은 중도퇴사 02에 집어넣는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뭔가 한번 봅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수 의무자가 있고요. 그 밑에 소득자,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즉 개인에 대한 정보 신고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다른 소득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여전히 회사고요. 개인별 근로소득을 신고하게 되고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지급 명세서 제출일인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반기 역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지급 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반기인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언제 저희가 쓰죠? 7월 10일까지 하죠. 즉 반기 신고일 때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는 연말 정산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원천영수증, 즉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제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가산세가 붙는다.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신고했다면 제출 안하고 미제출 시에는 제출한다. 어떤 분들은요. 근로소득 이분이 퇴사를 했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신고를 하는데 여기다가 포함해서 중도퇴사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는데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제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만약에 제출을 미리 했다면 굳이 제출할 필요 없고 미제출했다면 제출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여러분 제출 사유는 사업자 등록증별 세금 납부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원천징수 영수증은 뭘까요? 이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죠. 얘는 개인별 세금을 얼마를 냈나 궁금한 겁니다. 우리 말동씨랑 새동씨랑 우리 잘난씨가 세금을 얼마를 냈고 우리가 얼마를 환급해 줘야 되는지, 이 사람이 얼마를 썼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우리가 매달 하죠. 그러면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에 대한 귀속분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날 제출한 10일날까지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합니다. 반기인 경우는요.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10일 그리고 7월부터 12월분을 1월 10일날 신고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고 모두 다 3월 10일이 데드라인이에요. 이때까지는 꼭 신고해야 된다. 신고 안 하면 불성실 가산세 붙습니다. 제출 내역은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되게 많았죠. 모든 회사에서 발생하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연금이자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름에 있는 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을 신고를 합니다. 개인별 근로소득을 신고해요. 왜냐면 우리 김말동 씨 이름 아까 써 있는 거 보셨죠? 우리 말동 씨에 대한 내용을 쭉 쓰는 거죠. 자, 특이사항은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는요. 신고해야 하는 비과세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이게 저번에 어떤 카페에서 핫 이슈가 돼서 제가 저희 카페에도 써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소득 지급,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 명세의 소득 지급액에 보시면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이라고 써 있어요. 볼까요? 자, 보이시죠?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세 미달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돈이
조금 받아가지고요. 세금을 떼지 않는 거를 과세 미달이라고 하고요. 일부 비과세라는 거는요. 여러분 식대나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거는 적지 않아도 되는 그 비과세인데요. 육아수당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어떤 거 있죠 또? 우리 야간가산수당, 우리 경비나 미화의 야간가산수당 뭐 여러분 비과세로 인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소득자에 대해서는 과세 부분과 적어야 되는 비과세가 있죠. 적어야 되는 비과세는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금보조비, 중소기업 취업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과세, 이 놈은 비과세라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원천징수 영수증에 왜 비과세를 적나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국세청에서 적으라니까 적고 연말정산에 적으라니까 적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야지만 여러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소득 지급 금액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의 금액이 일치하겠죠. 저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늘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 증빙서류는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없고요.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근로, 의료비, 기부금, 지급 명세서 모두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환급은요. 여러분 환급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줘요. 두 개 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냈다고 해서 환급되는 거 아니죠? 이거를 여러분 지출하고 나서 3월 10일 날 우리가 2월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 포함해서 신고하잖아요. 그죠? 요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만 세금을 주겠죠. 요거는 내역을 파악하는 거고 요거는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말동씨나 새동씨한테 지급하지 않고 회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으로 지급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 냈어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냈죠. 그 다음에는 3월에 우리 귀속연도 2022년 2월분 분을 언제 신고하죠? 지급 연월은 뭐 언제 했는지 2월이든 3월이든 했겠죠. 2022년 2월 달 거를 3월 10일까지 우리가 신고하죠. 아이고 오늘따라 글씨가 안 써지네요. 저거를 누가 우리 느리지만 천천히 님이 뭘 주셨는데 그걸 바꿔 껴야 되는데 제가 맨날 귀찮아서 이걸로 하고 있어요. 해봐야지 이따가. 2022년 2월분을 2022년 3월 달에 3월 10일에 신고하죠. 요때 연말정산도 같이 신고하는 겁니다. 귀속연월 2022년 2월분에 대해서 2022년 3월 10일 날 신고를 하고 매월 연말정산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같이 기입해서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급여는 2월달 급여에 넣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매일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연말정산 내가 이분은 중도퇴사자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넣었어요. 원천징수 영수증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런 게 되게 많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연말정산 기준 시점에서 확인을 했을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매월 발생하는 거에 중도퇴사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 경우 그리고 당연히 중도퇴사자 신고를 안 했으면 원천징수 영수증도 신고 안 했겠죠. 그죠?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매달 신고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원래 신고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원천징수 영수증 그 상황 신고를 수정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연말정산 때 그냥 이 중도퇴사자분도 같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국세청에서 알고 있겠죠. 그죠? 알고 있어도 퇴사자분에 대해서 뭐 가산세를 물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원칙은 2021년 12월 말에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수정신고하는 게 맞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연말정산 때 퇴직자분도 같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붙이지는 않더라, 국세청에서. 자, 그러면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겠죠. 재직자인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매달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달 신고를 했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은 발행하는 거,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고 안 했고요. 당연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매달 신고했으니까 수정 신고 없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연말정산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 이때는 이제 포함하여 신고하겠죠. 이거는 연말정산분이니까요. 그리고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역시 포함하여 제출한다 이겁니다. 그냥 간단히 여러분 얘기를 하면 원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내야 되는데 안 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신고하고 두 개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도 신고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에도 넣어서 제출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중도퇴사자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했어요. 재직자도 신고했어요. 근데 원천징수 영수증만 신고 안 했어요. 재직자도 신고 안 했죠. 얘는 정상이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했기 때문에 중도퇴사자 신고했기 때문에 수정신고 필요 없죠. 근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매월 발생했고 신고까지 했잖아요. 연말정산까지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연말정산 시에는 신고할 필요 없겠죠. 퇴사자 신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신고했으니까. 연말정산 영수증 연말정산 시에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신고 안 했으면 신고 포함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재직자는 매달 신고했고요. 그러면 수정신고 없고요. 원천징수 그 영수증에 대해서 연말정산분은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해야 되죠.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안 했으니까 포함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걸 한번 봅시다. 중도퇴사자가 원천징수 영수증 신고 안 하고 재직자도 신고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죠? 근데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행상황 신고서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아예 매달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걸리죠. 한 5년 후에 가산세 붙어가지고 가산세 폭탄 나오겠죠. 자, 매월 발생했는데 둘 다 신고 안 했어요. 당연히 원천징수 영수증도 신고 안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도퇴사자든 재직자든 모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넣어야 되니까 둘 다 수정신고해야 되겠죠. 재직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발생할 거예요. 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연말정산 시에 당연히 포함해서 신고해야 되겠죠. 중도퇴사자든 재직자든 둘 다 신고 안 했으니까요. 자, 원천징수 영수증 역시 둘 다 신고 안 했으니까 포함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자, 중도퇴사자와 재직자 네 번째 케이스를 좀 볼게요. 중도퇴사자가 원천징수 영수증도 신고했고요. 재직자도 신고했어요. 중도퇴사자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신고했고요. 재직자는 신고 안 하죠. 중도퇴사자는 원천징수 영수증 이행상황 신고서와 영수증을 모두 신고했기 때문에 수정신고할 내용도 없고요. 제출할 것도 없어요. 그죠? 모두 이미 신고했으니까. 하지만 재직자는 원천징수 영수증 자체를 신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월 10일 날
신고하고 연말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냥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다 중도퇴사자든 재직자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야 돼요. 그죠?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 중도퇴사자든 재직자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지 않은 게 있다면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냈어요. 냈는데 또 포함해서 신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이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이거를 100원을 이미 환급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근데 이 연말정산 원천징수 상황신고서 신고할 때 퇴사자분 100원하고 우리 재직자분 2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300원을 환급받으면 되는구나 라고 환급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환급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이미 신고했다 그러면 연말정산 때는 빼고 신고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달 제출 혹은 반기 제출이 원칙이고요. 중도퇴사자 발생 시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A02에 신고한다고 얘기 드렸죠. 원천징수 영수증은 중도퇴사자 발생 시 신고 가능하지만 다음해 3월 10일까지도 제출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미제출 시 세액에 따라서 가산세 붙고요. 원천징수 영수증 미제출 시 제출 안 한 것으로 불성실 가산세와 세액에 따라서 가산세 붙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안 내면 무조건 3% 그냥 붙죠. 여러분들 금액 작지 않아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쉽게 얘기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든 근로소득 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은 아니죠. 제가 자꾸 근로소득이랑 헷갈리고 있어요. 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든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 등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국세청에 다 제출해야 된다. 근데 이미 제출했다면 다시 제출해서 이중으로 환급받지 않아야 되고 제출 안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모두 3월 10일까지 제출해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하고 있고요. 연말정산 혹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쁘시고 해서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게 업무 전화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전화를 좀 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빌드 네이버닷컴으로 질의 주시고요. 저희 카페에다가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하루 내에 답변 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정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꼭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기운이 나서 저도 열심히 하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